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시작하는 코너인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어, 제가 우리 학생들과 파이썬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차근차근 문법을 배워가는 게 끈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배우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면서 그때그때 파이썬의 작은 문법적인 사항을 하나씩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어느 정도 초급 과정을 거치신 분이면 이 코너가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1에서 100까지 수 중에서 짝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이제 파이썬 초급 단계에서 많이 풀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부터 100 사이가 아니군요. 0부터 100 사이 숫자 중에 짝수를 구하는 even number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오늘 총 5가지 방법을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중간중간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이 코드, 제가 이제 메소드 1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겠죠. for loop, for 반복문을 써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초기화하고 0에서 100까지 수 range를 써서 2로 나눈 수가 0이면 짝수니까 위에 초기화했던 리스트에 append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을 혹시 처음 배우시는 분이면 리스트가 뭔지, range라는 함수가 뭔지, 그리고 리스트에 append라는 메서드가 뭔지 등을 이제 알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이게 메서드 1이고요. 그러니까 메서드 1을 반복문을 쓴다는 겁니다. 메서드 2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씁니다. 이제 컴프레hension이라는 게 파이썬의 리스트, 튜플 등 다양한 자료 구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리스트 컴프레hension 굉장히 많이 씁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밑에 쓴 것처럼 리스트를 초기화할 때 반복문과 또는 if문, 조건문을 곁들여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렇게 읽습니다. 혹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해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 기호가 있으니까요. 리스트 기호가 있으니까 리스트를 생성하는데 i라는 값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i라는 값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건데 반복문이죠. 0에서 100 사이 숫자 중에 차례차례 i라고 하는데 그 i 값을 순차적으로 담는 겁니다. 리스트에요. 뒤에는 if문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때,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그 i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i 나누기가 0이 되면 그 i를 i에 집어넣는 거죠. i라고 하니까 i 같은데 i가 예. 이게 메소드 2입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배우면 가장 초기에 쓰시는 방법들이죠. 그게 메소드 2고요. 메소드 3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조건문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not이면이라는 논리 연산자를 쓰죠. not 연산자를 씁니다. not 연산자를 쓰면 뒤에 오는 값이 true 또는 false인 불리언 타입이면 자연스럽게 되지만 이렇게 산술 논리 연산 결과도 0이면 false, 0이 아니면 true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not i 나머지 2라고 하는 것은 요 조건과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위에 메소드 2는 equal 연산자를 쓰고 있고요. 여기는 논리 연산자를 씁니다. 이 equal 연산자보다 논리 연산자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논리 연산자나 BT 연산자가 빠르다. 그게 달라지는 점이 메소드 3이고요. 메소드 4도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씁니다. 쓰는데 위에는 나머지 연산자를 썼는데 여기는 BT 연산자를 쓴 겁니다. BT 연산자. BT 연산자를 어떤 인트 값과 이렇게 쓰면 1이죠. 1이라면 제일 하위 비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하위 비트가 1이면 true가 되는 셈이죠. 왜냐하면 앞에 논리 연산자를 쓰니까. 이게 좀 트리키한데 뭐 트리키한 코드가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i를 비트 연산자 and 비트 연산자 써서 1과 하면
숫자가 홀수라면 가장 하위 비트가 이진수로 1이 되죠. 그래서 1이 안 될 때라는 의미로 앞에 not를 붙인 겁니다. 이게 메소드 4입니다. 이까지는 순수 그냥 파이썬 코드만 쓴 거고, 메소드 5는 numpy라는, 사실은 이번 코너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은 어차피 파이썬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랬을 때 numpy를 어떻게 잘 쓰냐라는 게 사실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numpy를 썼을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numpy라는 모듈을 임포트하고 numpy에 arrang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numpy는 내부적으로 리스트를 쓰는 게 아니고 numpy array라는 걸 쓰는데, 그냥 C의 array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편합니다. 리스트하고 array, numpy array의 다른 점은, 리스트는 다양한 자료형들을 섞어서 항목으로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numpy array는 단일 타입만 보관할 수 있다. 그 정도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numpy array가 만들어지고요. numpy에 wher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필터링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데이터를 2로 나눠 나머지 0이면 이라고 해서 그놈의 0번째 항목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numpy의 where라는 함수는 튜플을 반환합니다. 튜플을 반환하고 그 튜플의 0번째 항목이 실제 numpy array가 됩니다. 그래서 그 0번째를 반환하면 돼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실행 결과는 우측에 이렇게 결과가 다 똑같이 나오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5가지 방법이 실행 속도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오른쪽에 지금 실행 속도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니까 101개의 숫자죠. 5개의 실행 속도가 나오는데 밑으로 갈수록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for 반복문을 썼을 때는 4.4초 걸리던 놈이 numpy를 쓰면 0.1초 걸립니다. 40배 정도, 30배 정도 빨라지는 거죠. 제가 또 왜 이렇게 파이썬의 실행 속도에 관심을 가졌냐면, 지난번에 제 영상, 틱택토 영상을, 틱택토의 게임 AI를 만드는 부분, 제가 작성한 코드가 굉장히 느립니다. 제가 파이썬을 처음 글쩍글쩍 만진 것부터 포함하면 한 5년, 실제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썼군요. 예, 파이썬이라고 말하는데 파이썬처럼 쓴 게 아니고요. 그동안 C처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반성하는 의미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100개 정도로 했는데, 이제 한 10만 개 정도로 한번 계산해 보죠. 그래서 위에 있던 5개 함수를, 5개의 방법을 다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메서드 1. 모든 함수는 리스트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2, 메서드 2, 메서드 3, 메서드 4, 메서드 5입니다. 이렇게 5개를 다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 5 함수의 실행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타입 모듈을 임포트 하고요. 특정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함수를 100번 실행해 봅니다. 꽤 많이 한번 실행을 해 보려고요. 100번 실행하는 것을 스타트 엔드에서 이렇게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빼서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 타임에 앞에서 만들었던 5개의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겨줘서 실행 속도를 구해 보죠. 그 구한 결과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근데 이걸 아까는 10만 번 했었는데 100만 번을 한번 해보죠. 100만 개의 숫자에 대해서 5가지 방법의 실행 속도를 측정해 보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numpy array를 쓴 놈은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레이아웃이요. 이 놈은 numpy가 출력하는 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정 개수가 진행되면 화면에서 줄을 바꿔주는 그 기능 때문에 달라지는 거고, 내부 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아까 0.4초 걸렸으니까 한 20-30초 걸릴 것 같은데요. 한번 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파이사닉한 코드를 배운다. 저는 2가지 같습니다. 일단은 페이 코딩 스타일 가이드를 지켜준다. 2번째는 numpy를 얼마나 잘 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2개를 중심축으로 생각해서 파이썬을 실습하시면 점점 파이사닉한 코드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데이터를 많이 했나요? 네,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간 영상을 좀 잘랐었는데 우측 하단을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for 반복문을 쓴 놈은 74초, 그리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쓴 놈은 18초, 그리고 밑에 16초, 15초는 이퀄 연산자나 산술 연산자를 하나씩 뺀 연산, 속도차가 조금씩 있죠. 제가 사실 몇 번 이전에 돌려봤는데 절대적인 숫자는 컴퓨터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이 순서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를 보면 마지막이 1.5초라고 치면 거의 50배 정도 빨라지는 거죠. 넘파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코드, 전반적인 코너는 읽기 쉽게 작성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핵심 코너, 실행 속도가 중요한 코너는 넘파이를 쓰건 안 쓰건 일단 실행 속도를 고려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면서 파이썬 코드를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것보다 더 좋은, 일단 좋은이라면 뭐 읽기 좋은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파이사닉한 코드라는 기준도 있을 거고요. 빠른이라는 기준이 있겠죠. 를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